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한결같이 하라. 문 밖으로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뵐 것처럼 하고 방으로 들어설 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라. 항상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할 수 있다. 문을 나설 때 큰 손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면 거울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된다.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마음도 가다듬을 수 있다. 방에 들어올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짐을 휙 집어 던지고 침대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한동안 꼼지락거리기도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편안하게 긴장을 푸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방에 들어오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심한다면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잘 갈무리할 수 있다. 중용은 이렇게 말한다. 군자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삼가고 남이 듣지 않는 데서 두려워한다. 바른 사람은 혼자 있을수록 떳떳하고 맑다. 내가 스스로에게 의혹이 없으면 다른 누구도 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행하는 친절은 어디에서 보든 항상 같다. 진실된 몸가짐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보면 장미였다가 뒤에서 보면 가시가 되는 것은 친절이 아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가 난다. 그것이 인품이다. 인품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품은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발산하기 시작해서 겉으로 드러나며 향기를 피운다. 인간은 모두 한 줌의 흙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금가루이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만약 남이 나에게 정중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인간에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면 된다.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따라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를 예의 바르게 대하라. 나에게 사랑 가득한 눈길을 주길 바란다면 그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 된다. 누가 부모를 욕되게 말하는가? 부모는 자식의 덕을 말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이다. 부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부모를 욕해봤자 자기가 그런 못난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엽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그 아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나의 제자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깁니다. 정직함이란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법률 이전의 도덕률을 말한다. 누가 아버지를 욕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 이미재는 연산군 때의 간신 임사홍의 아들로 무오사화 때는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다. 이미재는 병풍의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요순을 본받으면 나라가 태평할 것인데 진시황은 왜 백성을 괴롭혔을까? 환란이 집 안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공연히 오랑캐 막으려고 만리장성 쌓았네. 어느 날 연산군이 임사옹의 집에 왔다가 병풍에 쓰여 있는 시를 보고 말했다. 누가 쓴 시인가? 나를 진시황에 비유하다니 살려둘 수 없다. 항상 자기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임사옹은 행여나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튀지 않을까 염려되어 아들을 두둔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장구를 쳤다. 못난 아들놈의 소행입니다. 그 놈은 성품이 워낙 고약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감께 아뢰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 때문에 이미재는 그날로 죽음을 당했다. 게다가 임사옹은 아들이 처형되던 날 많은 손님을 초대해서 춤과 노래로 질탕한 잔치를 베풀었다. 아비만한 자식 없다는 속담도 있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임사옹을 빼닮은 자식이 있었다면 나라의 꼴은 한결 더 위태로웠을 것이다.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답기는 어려운 일이다. 역시 아들이 되기는 쉽지만 아들답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가. 장파울이 말했다. 자식이 10 있더라도 자식에 대한 어버이 한 사람의 마음은 어버이에 대한 10 자식의 마음을 능가한다. 선을 보거든 목마른 듯 간절히 취하라. 강태공이 말했다. 착한 것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 본듯이 하고 악한 것을 듣거든 귀머거리같이 하라. 또한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을 내고 악한 일은 모름지기 즐겨하지 마라. 선을 본다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발견했을 때처럼 간절히 다가가야 한다. 선은 삶을 맑게 하고 마음을 밝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선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배우고자 해야 한다. 내 것이 아니더라도 포섭해야 하고 아직 내 손에 없더라도 갈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은 곧 스쳐 지나가고 그 빈자리를 다시 악이 채운다. 반대로 악한 것을 들었을 때는 귀머거리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귀 기울이는 순간 이미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 악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삶을 흐리게 한다. 무심히 흘려보내야 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쳐야 한다. 관심을 두는 순간 그것은 나를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동한다. 착한 일에는 탐심을 가져도 좋다. 더 배우고, 더 실천하고,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삶을 넉넉하게 한다. 그 탐심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조금이라도 즐김을 두지 말아야 한다. 작은 즐거움이라 여기고 가까이 하면 결국 큰 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악은 처음엔 가볍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무겁고 쓰라리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선다. 그때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선을 향한 갈증은 마음을 높이고 악을 향한 무심함은 삶을 지킨다. 나 자신이 어떤 것에 눈길을 주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지가 곧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선택의 누적에서 갈라진다. 순간의 반응, 작은 태도 하나가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그러니 선을 마주할 때는 목마른 듯 간절히 취하고 악을 마주할 때는 귀머거리처럼 무심히 지나가라. 그것이 오래도록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깊이를 가질 때 삶은 열매를 맺는다. 강물이 흐르려면 근원이 깊어야 한다. 근원이 얕으면 흐름은 곧 마르고 생명은 사라진다. 물이 흘러야 물고기가 살고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자란다. 나무가 자라야 열매가 맺히듯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성취와 화려한 결과는 단단한 뿌리에서 비롯된다. 지식이든 인격이든 경험이든 모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비로소 자라난다. 뿌리가 얕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가뭄에도 금세 시든다. 그러나 깊이 내린 뿌리는 어떠한 시련에도 버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이 열매만을 바라본다. 성과와 결과만을 좇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 오는 결실일 뿐이다. 열매를 얻고 싶다면 먼저 뿌리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어떤 토양에 나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뿌리가 빈약한데 열매를 바라는 것은 허상이다. 깊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숨에 이룰 수 없고 반복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근원은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는다. 강물이 흐르듯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나무가 자라듯 묵묵히 쌓여야 한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얻는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시간, 혼자 견디는 과정, 쉽게 보이지 않는 수고가 결국 삶의 결실을 만든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근원을 깊게 하고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기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깊이를 갖춘 사람만이 오래 흘러가고 끝내 열매를 남긴다. 얕은 흐름은 금세 말라버리지만 깊은 강은 멀리까지 이어진다. 인생 또한 같으니 근원을 깊게 하라. 그 속에서 삶은 흐르고 마침내 열매로 이어진다. 준비된 자에게만 평안이 머문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엎어놓은 소래기 밑은 비추지 못한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도 죄 없는 사람을 베지 못한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는 닿지 않는다. 강태공의 말이다. 삶에도 마찬가지다. 불의의 재앙과 뜻밖의 어려움은 조심하고
대비하는 집에는 들어올 수 없다. 대비하지 않으면 작은 위기조차 큰 피해로 이어지고 무방비 상태에서는 사소한 흔들림조차 큰 균열을 만든다. 대비란 단순히 두려움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틈과 약점을 점검하고 삶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외부의 힘에 맡기면서도 정작 스스로 준비하는 일에는 게으르다. 세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과 정돈된 삶의 구조를 갖춘 사람에게는 재앙도 쉽게 스며들지 못한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다. 준비는 단순히 물리적 안전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과 판단, 지식과 인간관계의 대비까지 포함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근간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고 순간의 흔들림이 삶 전체를 흔든다. 해와 달이 비추지 못하는 곳, 칼날이 닿지 못하는 곳처럼 삶의 어려움도 준비된 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보이지 않는 허점을 점검하라. 작은 대비가 큰 재앙을 막는다. 준비된 삶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흔들림이 적다. 대비하고 점검하며 자신의 내외부를 튼튼히 하라. 그것이 바로 삶에서 평안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